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비서실장인 장제원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정상화 입법안을 두고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기도 않자는 주장을 하자 어제 선관위는 법안 자체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된다라면서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선관위의 이 같은 입장이 나오자 장제원이 또다시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그것은 월권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라며 이제는 선관위가 월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사안에 대해서 억지 주장을 하면서 월권이란요, 자신들의 뜻과 반하면 전부 범죄자 취급을 하는 듯이 말을 합니다. 고민정 의원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투표에 관한 한 현 상황이 이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면 NSC를 비롯한 각종 1급 보안 문서들이 있어 국가 안위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국가 안보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 혈세가 물새듯이 빠져나가는 용산 이전이야말로 국민투표에 붙여서 못하게 막아야 할 일이죠. 더 나아가서 차라리 그냥 대선 투표를 다시 하자는 국민투표는 어떨까 싶습니다. 취임도 안 했는데 도저히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씨도 국민투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을 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을 6월 1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을 했다. 우리 역사에서 국민투표는 헌법 제정과 대통령 재신임 물을 때나 쓴 것이다.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개헌할 때 이후 장기 집권이나 삼선 개선, 대통령 직선제 개헌할 때 국민투표를 했다. 그럴 때 박정희 전 대통령조차 자신의 직을 걸고 재신임을 함께 물었다.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일개 기관의 권한 조정을 대통령 재신임 걸고 물을 것인가?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집권 세력이 경우에 맞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하겠다고 무슨 학급 회의하느냐. 우길 걸 우겨라. 정부 조직 권한 조정을 하겠다는데 이걸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코미디다. 검찰의 수사권이 신이 정해주는 그들만의 권리인가. 공무원 주제에 무슨 자기 권한을 자기들이 정하겠다고 난리를 치는가. 법이 정하면 공무원은 따르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본인들이 벌이고 있는 이러한 행태는 깜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본인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죠. 자, 그런데 어디 그뿐입니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 내놓은 공약 중 도대체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해서 시장에 자율성을 주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더니 전부 속도 조절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자영업자들 당선과 동시에 크게 쏘겠다며 1,000만 원씩 주겠다던 그 공약이 이제는 600만 원도 아닌 매출 감소별 차등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겠지요. 당선되기 위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 막 짓거려 놓고 막상 당선되니 본인을 위해 쓰는 세금은 펑펑 써도 괜찮지만 국민들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 쓰는 세금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용산 이전만 안 해도 수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텐데 147억 특활비 쓴 것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텐데 말입니다. 안철수가 윤석열이 당선이 되면 1년도 안 돼서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는데 혹시 윤석열의 공약을 믿고 이번에 투표하신 분들 중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이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한편 이 윤석열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방안이 국정과제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자 소방관, 경찰관 등을 비롯해서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현재 1호봉 공무원들은 식비 등을 포함해서 월 190만 원 수준의 봉급을 받고 있다. 올해 연봉 인상률은 1.4%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친다. 모든 공무원이 힘들게 근무하고 또한 코일구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들 처우 개선을 비롯해서 봉급 인상은 안 해주면서 병사 월급만 높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병사들 봉급을 인상하기보다는 과거처럼 군 가산점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된다라고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순경과 소방사 1호봉은 월 168만 6,500원 정도를 받고 경장, 소방교는 월 178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기본급만 본다라면 200만에도 못 미칩니다. 월 지급액이 200만 원을 넘는 것은 순경 6호봉, 경장 4호봉, 경사 2호봉부터입니다. 자, 그러나 윤석열의 공약이 이행이 되면 현역으로 입대 시에 이들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물론 선택적 직업과 반강제적 징집은 엄연히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차적으로 기간을 두고 인상하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이렇듯 인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저러한 반발이 자신들의 월급을 올리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판단해서 부사관보다 병사들의 급여가 많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봐도 대단한 모순이죠. 윤석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뭘 기대하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검찰개혁 입법안을 두고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계속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윤석열이 추진하는 모든 행정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이는 법안을 만들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단 전제 조건은 윤석열 정부에 한해서만 말입니다. 차라리 그것이 국가를 그나마 덜 위험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통합은 온데간데 없고 본인들 측근과 친구, 지인들로 전부 내각을 구성해 놓고 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민 투표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하는데 차라리 이번 기회에 헌법 뜯어 고쳐서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국민 투표를 붙여 바로 탄핵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